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확률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각 경우의 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이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분의 A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러한 우리가 피자가 있다. 이렇게 전체는 그러면은 8등분을 했죠. 그럼 전체 8등분 중에 우리가 색칠된 걸 구해라. 그러면 색칠이 총 몇 개 돼 있죠? 3개가 돼 있죠. 그쵸?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이걸 하나씩 봤을 때 총 8가지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색칠한 경우의 수, 즉 3개를 분자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P는 n분의 A로 표현한다. 이때 P는 프로바빌리티의 첫 글자이고 확률은 보통 분수, 소수, 백분율 등으로 나타냅니다.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럼 먼저 여기까지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6가지 아니죠? 5가지죠? 1, 2, 3, 4, 5가 오니까 그래서 5가지. 여기 오는 경우도 몇 가지입니까? 똑같이 5가지죠. 예를 들어 앞자리에 여기에 1이 쓰였으면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은 1을 제외한 0을 포함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가지인데 그 중에서 4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앞자리가 이제 4였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4, 0, 1, 2, 3, 그 다음에 4는 안 되죠. 그래서 5까지.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될 거고 5였을 때도 0, 1, 2, 3, 4 그래서 또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각각의 5가지를 곱하는 게 아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5분의 얼마다? 10이다. 즉 5로 약분하니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Y라 할 때 이것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A 주사위에서 나오는 거 6가지, B 주사위에서도 나오는 경우 몇 가지? 6가지를 곱해주고요. 맞죠? 그 중에서 얘가 될 확률이죠. 이런 거 할 때 개수가 큰 녀석을 보는 게 좋습니다. 즉 Y 앞에 있는 2, 얘가 더 크죠? X 앞에 있는 1보다. 그래서 Y를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9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사위 눈은 최대 6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되고 2 넣었을 때 7 이것도 안 되죠? 그럼 3 넣어주면 2, 3은 6이니까 얘 5가 되고요. 4 넣어주면 2, 4, 8이니까 3이 되고 5를 넣어주면 10이니까 1 이렇게만 되겠죠. 6을 넣어주면 Y에다가 6을 넣어주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러면 약분을 할 수 있으니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분의 그 사건을 분자에다 올린다. 확률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0보다도 작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그쵸? 우리가 아까 전에 피자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면은 피자를 다 먹었다. 그럼 8개분의 8개. 그거보다 초과해서 나올 수 없죠. 그쵸? 초과해서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나올 수 없죠. 피자가 8조각이 있는데 한 조각도 안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딱 0이 되는 거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음수이거나 1보다 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다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빨간 구슬이 나옵니다. 그럼 7분의 3이고 노란 구슬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전체 7개인데 없으니까 0.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고 빨간 구슬은 7분의 3, 파란 구슬은 7분의 4. 이거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가 되겠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P와 Q를 더해선 1이 된다. 이거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수가 아닌 걸 우리가 뽑아도 되고요. 우리가 소수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소수인 경우는 2, 3, 5, 그 다음에 7, 그쵸? 10 이하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 13, 그 다음에 얼마죠? 14, 15, 16 이건 아니죠? 17, 그 다음에 19까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위의 방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1 빼기 소수인 것은 전체 20개 중에 몇 개다? 8개다. 그쵸? 그래서 20분의 12가 되고 4로 약분을 하니 5분의 3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수가 아닌 것은 5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한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일 확률은 1에서 모두가 뭐뭐일가 아닐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푼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위에 했던 거랑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고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문제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뭐뭐가 아닐, 뭐뭇을 못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위의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좀 편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예제 보면 4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2개의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는 당첨제비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다 그려보죠. 4개의 당첨제비가 있고, 그쵸? 그리고 아닌 게 총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당첨제비가 4개고요. 비당첨제비가 8개죠. 그쵸? 거기에서 지금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고 했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대표 2개 뽑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2 곱하기 11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게 전체 가지수죠. 그래서 66개 이렇게 나온다. 근데 뭐라고 했죠? 적어도 1개는 당첨제비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노가다에서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당첨제비가 아닌 걸 우리가 뽑는다. 당첨제비가 아닌 게 8개죠. 8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걔는 어떻게 되죠? 8 곱하기 7, 2 곱하기 1.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약분하니 28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66분의 28이 당첨제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에서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당첨제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66분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66에서 28을 우리가 빼주면 3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로 약분을 하니 33분의 19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하나가 당첨제비라는 것은 둘 다 당첨제비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첨제비가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빼서 해결하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서 지금 대표 3명을 뽑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 10, 9, 3, 2, 1. 그쵸?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모두 남학생을 뽑는 경우를 올려서 1에서 빼줘버리면 되겠죠? 그럼 남학생을 5명에서 3명을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것을 분자에다 올리면 되겠다. 이거 약분해 볼까요? 3,
5.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65고요. 이거 약분, 이거 약분해서 1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빼자. 무엇을? 165분의 어떻게? 10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이거부터 약분할까요? 5로 약분을 해주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33이 나오고, 따라서 33분의 얼마가 나온다? 31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확률의 뜻과 성질, 그쵸?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배웠는데, 확률은 뭐다? 전체분의 그 사건이다. 그쵸? 그래서 전체 나오는 경우 대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 그쵸? 그걸 우리가 분자로 올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예제들을 우리가 풀었을 때 이 분자에 올라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앞 시간에 배웠던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확률의 성질, 이 내용도 알아봤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쵸? 우리가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일어나는 경우를 P라고 하면 1에서 빼버려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그쵸? 1에서 모두가 뭐뭐가 아닐 확률을 이용해서 적어도 하나가 뭐뭐일 확률, 그쵸? 그래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